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4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이제 뭐 백화점 가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 네.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이 이제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가 이제 초대하는 손님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네. 나타나면 1년이 지나갔구나. 네. 계속 들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9년부터 매년 함께 그 해의 K-팝 이슈들을 정리해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나 음악평론가 그리고 박희아 대중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2024년 올해 K-팝 결산 수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딱 들어오는데 네. 이 익숙함 벌써 2년째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아까 처음 만난 다음에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네. 또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우리 네. 또 커튼콜 가족분들께 네. 네. 여기 보면 네.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 하고 있고요. 김윤하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대중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입니다. 네. 제가 계속 1년 동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네, 네.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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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년 벌써 결산을 해야 되나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 되게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올해는 네. 중하반기가 너무 뜨거웠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제 매해 연말 결산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연초에 있었던 것들을 길어내는 기간이 또 요즘이기도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죠. 이런 거 얘기해야지라는 이것도 걸. 올해였구나. 맞아요. 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요즘 보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올해 K-팝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네. 대로 그냥 정말 던져주세요.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1년을 요약하라면 네. 하이브 미니진 아, 네, 이 아닐까라고 그쵸. 그죠. 생각해 아직 봅니다. 끝나지 않은. 네. 그쵸, 네. 그쵸. 하이브와 어도어의 대립이 네. 뭐 아무래도 네. K-팝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또 이제 K-팝을 아이돌 팝 이외에도 좀 한국 대중음악으로 넓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씬에서는 밴드붐 음, 얘기도 그죠. 정말 많았어요. 저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서 얘기할 기회가 참 많은 이슈이기도 했었는데 밴드 음악의 시대가 다시 왔나?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해이기도 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콜라보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맞아요. 저는 올해 네. 좀 다른 해와는 다른 양상 또 네. 유독 눈에 띄게 많이 음. 드러났던 음. 1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네. 며칠 전에 이제 조용필 콘서트를 또 콘서트가 다녀왔어요. 있었죠. 다녀오셨나요? 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네. 다들 여전한 오빠. 네. 열기가 네. 네, 생각보다 너무 뜨겁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올해도 혹시 그 미지의 세계 팬분들이 오빠 나눠주셨나요? 네, 맞아요. 네. 오빠라고 돼 있는 그 어떤 플랜카드 어. 종이로 된 것들을 모든 관객한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주경기장 마지막 공연을 네. 갔다 왔었는데 네. 친구와 5명이랑 같이 예매해서 네. 갔다 왔거든요. 5명이 저희도 모르게 오빠를 들고 너무나 즐겁게 네. 공연을 관람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어. 여전하죠. 네. 그리고 네. 조용필 씨 이외에도 올해 연초에 많이 언급됐던 빅네임의 컴백들이 그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이루어지기도 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네. 최근에는 뭐 지드래곤 얘기를 네. 하지 않을 네. 수가 없고 네. 또 저도 이거 요즘에 발굴하고 있는데 맞다. 아이유 씨도 올해 2월에 컴백을 했었구나라는 그랬구나. 생각을 네, 네. 다시 좀 네.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일단 네. 이렇게 간략하게 네, 네. 음악을 짚어봤고
일단 저는 근데 좀 전에 콜라보레이션 얘기하셨지만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노래. 아 역시 아파트. 근데 맞아요. 저는 아파트라는 그 술 마시기 게임이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솔직히 여기서 몰랐던 사람 진짜 손 들어봅시다. 저 몰랐거든요. 네. 저는 아세요? 알았어요. 야, 여기서 조금 네. 젊다고 또 아시네요. 근데 네. 이게 좀 최근에 2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저 나이 때는 369, 369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369, 369 네. 그거예요. 리듬은 리듬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방법이 다르죠. 아파트는 이 손을 쌓는 그쵸, 쌓고 그쵸. 빼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3에서 박수 치는 그죠, 맞아요. 게임이었던 그죠. 그 네. 역사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네. 이것도 역시나 뭐 369만큼 지금 유행하게 생겼잖아요, 네. 사실. 아, 네.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샤이니 링딩동 때처럼 네. 약간 수능 금지곡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계속 네. 머릿속에서 맞아요. 네. 워낙에 그 얘기가 많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이제 강남스타일과 비교해서 어떤 훅성적인 네. 매력이 인기를 끌어냈다는 언급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 네. 우선 강남스타일은 강남스타일이라, 싸이 씨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가수였지만 네. 사실 세계적으로는 인지도가 거의 네, 없는 그렇죠. 가수였기 때문에 그랬죠. 당시 강남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디오와 결합된 센세이셔널한 인기와 지금 로제의 아파트는 뭐 훅송은 비슷하지만 이미 월드스타. 세계적인 네. 팝스타의 자리에서 네. 이제 그룹에서 독립해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성공개 곡이었다는 게 네. 근본 차이는 좀 있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브루노 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두 친한 거야. 사람이 네. 케미스트리 자체가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캐릭터성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합쳐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둘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뭐랄까 저는 예전에 그 생각도 났어요. 한창 방탄소년단이 BTS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한국의 그 K-팝 스타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팝 스타들로부터 한창 네. 러브콜을 처음 받기 그죠. 시작했던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러브콜 직전까지는 우리 쪽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간신히 성사되는 정도였는데 와 이제는 이런 조합까지도 볼 수 있구나. 네. 벌써 시간이 이제 한 5, 6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위상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그 생각을 요즘 이제 음악계 돌아가는 걸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도 희아 씨 말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음악가와 음악가로서 네. 뭔가 서로 그런 막 복잡한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음악 좋은데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이미 국적을 넘어서서 네. 생기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저는 또 되게 네. 약간 격세지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맞아요, 옛날 맞아요. 사람 같긴 한데 맞아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네. 이제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마 그 음악 시상식에도 맞아요. 로제 씨랑 같이 네. 무대에 마마에서 브루노 선다거나 마스를 보다니. 맞아요. 지금까지 뭐 브루노 맞아요. 아이돌식 인사를 하거나 그리고 음악 방송에서 1위 차지한 이후에 네. 뭐 브루노 마스의 국내 음악 방송 첫 1위 이러면서 막 감격하는 맞아요. 포스팅 같은 걸 스토리에 올린다거나 맞아요. 하는 너무 그 재밌는 네. 무드가 형성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올해 또 다른 느낌으로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 게 올해는 드디어 제가 그 질문을 안 받았어요. 이 노래가 K-팝인지 팝인지에 대한. 네네네. 이제는 그 질문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예전 같았으면 이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꼭 따라붙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K-팝이냐? 네, 이게 K-팝이 맞냐? 보통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굉장히 흐려졌고 그리고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팝에 흡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네. 한국과 세계에서 동시에 좋은 반응을 그러니까요. 얻은 좀 재밌는 네. 사례였어요. 이게 뭐 꼭 같이 가진 않거든요. 사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곡들이 있고 국내에서 환영을 받는 곡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곡은
상당히 그 다양한 연령대와 네. 이 국가들에서 반응이 있었고 또 각자의 맥락에서 그 곡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곳에서는 훅성스럽게 뭐 어떤 음. 곳에서는 뭐 재미있는 술 게임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로제를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쵸. 스타로 소모하는데 음. 국내에서는 또 막 윤수일 씨 아파트 같은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뭐 아파트 얘기했는데 뭐 윤수일 씨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고 뭐 그죠. 로제 얘기하면 네. 요즘 사람이고 맞아. 그런 뭐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국내외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재미있고 좋은 히트곡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로제 씨가 원래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솔로 활동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를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한 방을 맞아요. 보여주면서 맞아요. 출발했고 네. 저희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첫 정규 앨범에 네. 대한 기대를 굉장히 충족시켜준 네. 선공개곡으로서 네. 최근 몇 년간에 발표된 선공개곡 중에서 제일 제목한 노래 아닌가 아,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목 이상을 해냈고, 그쵸. 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제일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한 게 한국에서와 세계에서의 순위가 같이 간다. 이거 음. 정말 드문 일이고 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가능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의의를 발견하기엔 네. 너무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그러니까 K-팝 아이돌을 좋아하던 뭐 젊은 세대나 아니면 사실 저희 남편도 최근에 어디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 어떻게 뭐 포럼 같은 뭐 네. 그래서 되게 여러 나라에서 온 한 미국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도 물론이고 그렇게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다 좀 술 한잔 마시고 나서 다들 아파트를 합창을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 진짜로. 술 게임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쉽게 호감을 살 그러니까요. 만한 네. 테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다들 소맥을 마시고 예. 빨간 뚜껑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하는 네. 얘기를 보면서 이게 음주 문화라는 것이 과하지만 않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언어를 넘어서서 굉장히 쉽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예. 라는 거 저도 진짜 새삼 느꼈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의 수많은 그 술자리 게임들이 어쩌면 수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아, 또 어떤 이것도 게임이 있다 있나요? 그 정말 진지하게. 있나요?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69와 그 변형들이 네, 또 네. 있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마피아 게임도 술 게임 중에 네. 하나잖아요. 아, 그게 저도 약간-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디 어. 예능 이런 데서 네. 나오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우리 너무 예. 잘 알고 있는 그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아. 아시나요? 웃기지 않는 뭐였죠? 그거? 웃기지 않는? 예. 네, 이렇게 손가락 접어가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그쵸. 한 해 동안 SBS 커튼콜에 출연하지 않았던 사람 접어 이렇게 하면 아, 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먼저 다 소거시켜 접으면 나가는 아. 이제 그렇죠. 가 되는. 네. 그렇구나. 네. 오, 아, 네. 아니, 손병호 게임은 제가 들어는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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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들어보고 네. 어떻게 하는지는 네. 정말. 공격을 강하게 하시네요. 아니 저도 그렇다고 저도 이름만 아는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다. 네. 그리고 네. 또 올해가 사실 K-팝 씬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진통도 많았고 스트레스풀한 일들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연말에 되게 기쁜 소식만으로 이야기할 네, 수 있는 네. 히트곡이 나왔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네. 되게 즐겁게 네. 한 해 마무리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제 솔로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네. 막 그쵸.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작년쯤부터가 음. 블랙핑크랑 네. BTS라고 하는 거의 뭐 K-팝을 제일 앞장서서 그죠. 이끈 네. 아이콘들 안에서 각자 솔로 활동들이 음. 활발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하죠. 맞아요. 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뭐 사실 이제 멤버들 캐릭터마다 다른 앨범들이 그러니까요.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RM부터 해서 네. 제이홉 뭐 다 냈고 그리고 올해 저는 지민 씨 앨범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진 씨 앨범 진 씨. 네, 네. 또 나왔고 네. 맞아요. 사실 좀 놀랍죠. 그리고 음. 저는 어쨌든 아까 그 희아 씨는 이제 팝과 K-팝 뭐 이런 질문들 안 받아서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좋았던 게 뭐냐면 BTS 군대 가면 아. K-팝 2기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아. 이 질문을 안 받아서 너무 좋았던 게 네. 우선은 실제로 이제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고 제대하는 멤버들도 이제 늘어나기 그죠. 시작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BTS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요즘 군백기라고 많이 하죠. 네, 군대 네. 가면 생기는 그 공백기를 너무 그러니까요. 훌륭하게 채운 네.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크게 하는데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리고 전 네. 다른 것보다도 사실 뭐 양적인 것으로 뭐 덤프하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도 있겠지만 희아 씨가 언급하신 대로 각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네. 매력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솔로 맞아요. 작업들을 네. 했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훌륭하게 이 정도 이름과 규모를 가진 그룹이 공백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너무 좋았고 네. 각자 이제는 저는 그 7명이 모여 있으면 BTS로 보이지만 또 따로따로 있으면 네. 다 각자 네. 솔로 아티스트로 각자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블랙핑크도 저는 최근에 그 행보를 맞아요. 거의 뚜렷이 네.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 막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무적입니다. 근데 네. 걱정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룹 활동 네. 못하면 네. 어떡하지 그쵸. 이게 네. 있으니까. 네. 이외에도 저는 최근에 데이식스 성진 씨 아. 앨범도 좋게 들었고 그리고 NCT 도영 씨 앨범도 되게 좋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솔로 활동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들이 팀에서 있던 모습하고 사실 연장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팀 네임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의 솔로 앨범도 되게 무사히 나오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캐릭터라던가 네. 그런 말씀하신 개성 같은 부분을 충분히 녹여내는 앨범들을 잘 프로듀싱했고 그리고 잘 만들어냈다는 게 네. 너무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건 BTS나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K-팝을 대표하는 항들에만 우선은 주목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K-팝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예를 들자면 그룹 활동하다가 뭐 인기 멤버들 한두 명 뭐 메인 보컬이니까 그쵸. 솔로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음. 분위기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룹 안에서의 자신들의 몫을 다 하면서도 솔로 아티스트로서 네. 뭐 발라드면 발라드, 그죠. 뭐 락이면 락, 그리고 뭐 어떤 팝스타로서의 지향이면 지향, 아니면 최근에 RMC 앨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신이 래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프로듀서이자 약간 좀 뭐랄까 큐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솔로로서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새로운 루트가 생기고 이것이 결국에는 K-팝 뭐 아이돌팝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요계 전체의 풀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아이돌팝, K-팝이 너무 뭐 비중이 높다. 이제 그 대중음악 씬에서 너무 좀 골리앗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들이 좀 창의적으로 그 창조적으로 자신의 길들을 뻗어 나갈 때 저는 결국에 한국 대중음악과도 네. 같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무적으로 보고 네.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되게 좋은 게 회사들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멤버 이제 인기 멤버니까 이런 그죠.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뭐 어쨌든 자본을 대하는 태도로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 멤버들 하나하나의 개성이라던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이게 프로듀싱 방향성에서도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김영대 씨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탄소년단 7명이 모여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하나일 때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해서 1+1+1+1 하면 그게 원래 그룹 전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그게 네. 절대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멤버 네. 각자와 그룹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내년이 아마 다 네, 네, 완전체로 그렇죠. 이제 완전체 활동을 맞아요. 할 수 있다고 들었고 블랙핑크도 내년에 완전체 활동하겠다고 기사가 난 걸 슬쩍
봤었는데 네. 이런 이제 솔로 활동에서의 시너지들이 또 이제 그룹 활동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도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는 아이돌들 수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재계약도 뭐 2번씩 하고 네. 뭐 이런 네.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네. 회사 입장에서도 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멤버들도 맞아요. 자신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이제 더 좋은 걸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보들에 너무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저도 그래서 더 약간 케이팝에서 좋은 솔로 앨범 나오면 더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들이 네. 그냥 어떤 하나의 섬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량으로 계속해서 가요계 안에서 네. 서로 호흡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을 그쵸. 많이 해서 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들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아까 서두에 콜라보레이션 얘기 잠깐 아, 하셨는데, 네네. 네, 지금 요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가 했던 이 아파트도 이런 콜라보를 했지만 맞아요. 또 다른 또 그런 콜라보가 또 많이 여러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올해 콜라보 네. 이영지 도경수. 저 하이파이브 해도 되나요? 찌찌뽕. 저는 스몰걸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올해 너무 매력적. 좋아하셨나요 혹시 스몰걸? 아, 괜찮으셨나요? 아니, 어떤 면에서 방향이 좋으셨어요, 희아 씨는? 저는 네. 그 메시지 자체가 이영지라는 사람이 이영지 씨 전할 수 대단한, 있는 네. 메시지라는 게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맞아요. 어쨌든 자기 긍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외모에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영지 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다른 가수들을 칭찬하는 되게 주요한 요소로 이제 음악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외모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쥐뿔도 이영지, 없지만 거기서요. 차링은 쥐뿔도 네, 없지만 해서 네. 그래서 맨날 누군가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만 하던 이영지 씨가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거를 고백을 하는 그 양상이 너무 멋졌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또 도경수 씨가 이제 피처링 상대로 이제 네. 지목이 되면서 그가 또 이야기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합쳐지니까 이 노래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소구하는 바가 있고 위로되는 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뭐 이영지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로서의 파워는 지난 몇 년간 등장한 누구보다도 세다고 늘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인기 있는 채널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어떤 쇼미더머니나 이런 서바이벌에서 1등을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자신을 계속 증명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처럼 영지 씨보다는 훨씬 언니지만 이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언니지만 이제 저도 굉장히 맞아요. 고양시키는 네. 면이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자신이 조금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히트곡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앨범이 이영지 씨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수록곡들도 굉장히 좀 이런 얘기까지 노래로 만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가족사라든지 네. 네.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있는 앨범이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앨범에서 이영지 음악인 커리어 최고의 히트곡이 나왔다는 것도 전 영지 네. 씨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결과였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영지에게 부족한 딱 하나가 히트곡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음악적으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간 것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제 D.O.C. 네. 도경수 씨. 씨의 목소리를 네, 제가 맞아요. 또 K-팝에서 한 탑 5에 네, 들어갈 정도로 네. 너무 좋아하는데, 무조건이죠. 네, 저는 항상 내심 불안했던 게 아주 불안했던 게 배우계로 뺏길까봐 영화판이나 너무 잘해요. 영화판이나 드라마로 뺏길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 곡의 피처링으로 또 새삼스럽게 주목받으면서 네. 최근에 다시 가수 도경수에 대한 네. 이 러브콜이 주위에서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심 안심. 올해 앨범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솔로 앨범도 나왔었고. 네, 맞아요. 그 곡도 너무 도경수라는 사람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맞아요. 곡이었어서 저는 올해 또 도경수 씨 너무 잘 해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피처링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 노래 빼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밤양갱 또 이게 그쵸. 저희가 그죠. 놓치기 쉬운 연초의 히트곡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 그 당시에 이게 뭐 사실 그 BBC가 노래를 했지만 네. 누가 들어도 노래가 너무 장기하 그죠. 그죠. 네. 노래였잖아요. 네. 근데 이 뭔가 어울릴까 싶었던 두 사람의 조합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멋진 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상반기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달달함을 네. 선사해서 맞아. 그것 때문에 양갱 밤양갱을 또 사먹었잖아요. 예. 어떤 맛이었는지 생각하시라고. 네, 생각을 물론 네. 예전에 먹어봤지만 네. 그리고 뭔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래 장기하 씨가 만들었던 곡에 뭐 답가다 이런 네. 이야기도 언급이 되면서 이제 장기하 씨의 뭐 예전 곡들이나 혹은 그 어떤 감성의 선 같은 것을 따라가는 되게 좀 네. 디테일한 소비 방식들도 인터넷이나 네. 뭐 청자들 통해서 많이 보게 돼서 이게 히트곡이 하나에서 끝나는 것보다도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작곡가가 이것을 작곡했고 어떤 맥락에서 뭐 맞아요, 탄생하게 맞아요. 됐고 네. 이런 것들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전 또 되게 좋은 방향의 소비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맞네요. 다 하지? 빨리 넘어가시죠. 다음 네. 네. 얘기. 멘트 가야죠. 네. 데이식스. 네, 여기는 빼놓을 수 없고 그죠. 정말 데이식스 저는 꽤 오래전 공연부터 데이식스 공연을 맞아요. 보러 다녔는데 그 네. 작은 클럽에서 음. 공연할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너무나 큰 곳에서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매진을 시키는 그죠. 가수가 좀 돼버렸어요. 매진? 네. 대단하죠, 정말. 2015년에 데뷔한 그룹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내년이 딱 10년이 10년이 되는, 되는데 네, 뭐 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네. 여러모로 진짜 좀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항상 활동하는 팀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맞아요.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9년, 10년 차에 커리어 하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네. 좋아요. 왜냐면 네, 네. 1, 2년 차 정도의 뭐 반짝 신인으로 사랑을 받거나 보통 아이돌 그룹 뭐 전성기라고 이야기되는 3, 4년 차 정도의 피크를 찍는 것도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뭐 좀 뭐 밀리지 않아? 뭐 이제 좀 뭐 신선함이 사라지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꾸준히 해온 자신만의 것으로 대중들에게 더 넓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중가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훈장 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데이식스가 지금 사실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지점이 네. 더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 네. 10년 동안 쌓인 맞아요, 서사도 맞아요. 있고 네. 히트곡도 쌓여왔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죠. 저는 밴드라는 그 형태가 사실 네. 케이팝에서는 그렇게 막 일반적으로 케이팝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태는 그쵸. 아니었잖아요. 네네. 아직도 데이식스 얘기하면은 데이식스 아이돌이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데이식스가 무슨 그쵸. 아이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굉장히 네. 극과 극을 달리는 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이돌형 아니다 밴드형 아이돌이라고 밴드형 이제 아이돌. 요즘은 거의 이야기를 밴드형 하죠. 아이돌. 밴드 영화 근데 뭐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자신들의 컨셉트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그렇게 거부감들을 많이 갖지 않는 것 네. 같고 그것은 결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엠플라인 같은 팀도 있고 또 더 선배로 가면 뭐 CN블루나 네, FT 아일랜드 같은 그죠. 팀들이 이제 또 존재해 왔던 그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증명을 해온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인기를 만드는데 가장 기반이 됐던 게 노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노래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들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 동안의 차트인과 역주행을 시키고 이제 그 곡들을 기반으로 제대했을 때 짠 하고 웰컴 투 더 쇼 했을 네. 때 다들 네. 환호를 했던 어떤 이런 맥락이 여태까지 없었던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또 올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해오는 아티스트들이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준 네. 것 같아서 네. 저는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케이팝 아이돌 하면 왜 케이팝이 칼군무에 퍼포먼스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밴드형 아이돌은 춤을 출 수는 없지. 그렇게는 네. 춤을 못 네, 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K-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댄스를 음. 포함한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면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좀 그런 네. 퍼포먼스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데이식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모던락 부문의 후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K-팝 부문에는 네. 춤, 춤까지 퍼포먼스가 같이, 더해진 예, 댄스 네. 음악이 주로 음. 다루어지고 네. 있어서 네. 그래서 미묘한 그 경계에 그러니까요. 걸쳐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팀뿐만 아니라 아까 이영지 씨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식스가 어쨌든 밴드 음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금 더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왜 진정성이라는 네.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밴드 음악의 외형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잘 녹여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렇게 됐던 곡이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페이지 아, 가 한패들. 될 수 있게 네. 네, 그런 곡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네. 위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합치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가사에 대한 중요성도 이 팀이 네. 저는 정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식스가 쓰는 가사들이 이제는 너무나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 가사에 담긴 맥락 같은 거를 자신들의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데이식스가 어쨌든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 네. 대표적인 히트곡이 해피 같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네. 사실 타이틀곡도 아니고 그냥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 네. 음원 차트에서 타이틀곡을 누르고 1위를 어, 차지하고 맞아요. 네. 꽤 오래 집권을 그쵸,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해피 가사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네. 던지는데 그냥 내용이 그거야. 나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네. 누구나 매일 생각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멜로디를 네. 가진 곡과 함께 쉽고 편하게 대중들에게 언제나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데이식스가 네. 가진 가장 큰 밴드이자 대중가수로서의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밴드인데 사실 네. 데이식스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맞아요. 이런 불만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에 너무 네. 잘 되니까. 맞아요. 네. 제 주변에는 네. 루시, 원희 네. 같은 또 음. 밴드형 아이돌들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맞아요. 들었고 그리고 그 그룹들의 콘서트를 챙기는 팬들이 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밴드형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운드가 가진 매력 자체에 이제 매료가 되다 보니 네. 이제 다른 콘서트 현장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아, 그런 네. 팬들이 많이 늘면서 데이식스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 사운드를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사실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밴드들에 대한 관심도도 진짜 많이 늘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실리카겔 이야기 안 안 할 할 수 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메이저 뭐 오버그라운드에서는 데이식스가 이 밴드 붐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네. 보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실리카겔이라고 네. 하는 공교롭게도 데이식스와 앨범 발매 데뷔 연도가 같은 아, 네. 팀이 또 있는데 네. 이 팀도 지금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해외 쪽에서 웨이브 투어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어서 지금 현재 미국 투어 끝났나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미국, 캐나다, 북미 네. 중심으로 25개 장소에서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웬만한 한 중급 아이돌 정도 되는 수천석을 네. 가지고 있는 공연장을 위주로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같은 곳들에서는 역시 한국 음악 가운데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것이 불과 한 5, 6년, 6, 네. 7년 전에 비해서 좀 멋진 음악, 어. 재밌는 음악, 좀 힙한 그러게요. 음악으로 네. 이야기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요즘 바뀐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희아 씨가 아까 잠깐 이야기해주신 페스티벌도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면서 네. 지금 국내에서 붐업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엔데믹 분위기를 타면서 특히 또 그런 네.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올해 새롭게 시작한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고요. 그 페스티벌
페스티벌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막 한 10만 명씩 오는 막 대형 페스티벌, 네, 헤드라이너는 무조건 외국의 네, 유명한 네. 락가수 이것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관심 제일 있었던 것도 많이 뭐 바뀌었죠. 흑인 음악 페스티벌, 국내 흑인 음악만 다루는 뭐 RSS 페스티벌이랄지 아니면 또 올해 여름에는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뮤지션들만 다루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아파페라고 줄여서 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페스티벌이 1회를 개최하기도 할 정도로 진짜 이 밴드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언급이 많이 되는 네.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다 좋은 얘기들. 그러네요. 기분 지금까지 좋은 좀 얘기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다행이네요. 아니, 좋은 얘기들. 네. 아까 지금까지. 조용필 콘서트 다녀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아, 진짜 조용필 씨는 진짜 지금 연세가 저는- 진짜 네. 정말 매년 이제 놀라는 네. 게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아직도 아. 말 그대로 짱짱할 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을 갖게 될 정도로 진짜 놀라운 네, 현장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용필 씨 콘서트 자체가 뭔가 본인이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술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이 너무 빛이 그죠. 나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렇게 신경을 네. 쓰시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에서 촌스럽다는 인상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에 어떻게든 발맞춰 가시려는 그런 것도 너무 잘 보여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연을 만들어가는 제작진들도 지금 이미 다른 케이팝 공연들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조용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공부하고 또 생각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 주경기장 콘서트에서 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첫 곡이 미지의 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연주하는 5, 6분 내내 네. 불꽃놀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 거의 약간 서울 불꽃축제처럼 어. 시작과 동시에 노래하는 동안에 불꽃을 네. 계속 터뜨려서 이제 거기 주경기장이니까 옆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 관객분들도 깜짝 놀라서 야구를 보고 있던 친구에게 이제 깨똑이 오면서 뭐하냐? 지금 불꽃놀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투자나 뭐 자부심 같은 것은 뭐 모든 분들이 너무 잘 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올해 어쨌든 컴백을 많이 기다렸던 아티스트가 조용필 네. 그리고 지드래곤, 아이유 이렇게 빅네임들이었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지드래곤 씨는 아직 앨범이 나온 건 앨범은 아니긴 아니고, 해서 네, 네. 싱글이긴 하지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앨범 단위로는 기대치보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요. 아니요. 이번 이번에? 올해 발표한 작업들이 그러니까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30으로 자신의 20대를 네.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30으로 들어오면서 발표한 앨범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했었고 또 조용필 씨도 약간 업계 안에서는 너무나 존경하고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는 걸음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업데이트하면서 네. 솔직히 그 연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전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한편 이번 앨범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정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조용필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어떤 정수 같은 것을 그러니까요. 조금 더 네, 봤으면 네, 좋겠다는 네.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저는 둘 다 너무 공감이 가기는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형으로 네. 이런 네.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걸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지지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가끔 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조금 삐끗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A 앨범들이 진짜 고민이 담겨 있는 작업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서포트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앨범이 나오진 않았지만 파워. 이게 파워도 있고 뭐 홈스위트홈 뭐 이 곡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전 최근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K-팝 안에서도 역사라는 게 확실히 많이 생겼고 이걸 진짜 네. 어떤 약간 장르의 클래식처럼 느끼는 네. 사람도 많아졌고 저도 그 느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워를 들으면서
너무 지디 네, 음악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와 이건 그냥 형식미적으로 맞아요. GD라는 장르가 정말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뭐 그 시대가 그대로 소환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서 또 앨범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는 아이유나 지디나 뭐 예를 들어서 악뮤 같은 뮤지션들 네. 있잖아요. 네. 이런 음악가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취향이 아이유, 취향이 지디, 네. 뭐 취향이 악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진 아티스트들이라는 게 가끔 되게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거꾸로 말하면은 뭐 음악적으로 장르나 어떤 특별히 특색 있는 거를 내가 그게 취향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이기도 한데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댐으로써 이 아티스트들로 인해 대변되는 수많은 떠오르는 그런 그렇죠. 것들 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외형에 대한 네, 것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리고 또 플러스 되는 게 이 아티스트들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무엇을 어떤 아이콘을 시대 아이콘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또 확장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가를 이룬 분들이 그러니까. 들으면 그러니까. 아 이거 악뮤, 네. 아 네. 이거 아이유 맞아요. 같은 맞아요. 아티스트들이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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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가 진짜. 파워 나왔을 때 이렇게 가게들 들어가면 네. 그냥 GD 노래를 옛날 것부터 다 아, 이어서 그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다 그랬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오랜만에 신곡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옛날 네. 것까지 그냥 다 소환해가지고 근데 되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또. 이게 근데 되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사실 조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어도 이번 파워가 위화감 없이 그냥 언제 나온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DC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앨범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쵸. 네, 아직은 좀 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네네. 파워는 근데 가사를 사실 그냥 들으면 사실 다 들리지는 않거든요. 아, 사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봐야지 되는데 보면 아 이게 마음에 담은 게 많구나 그런 느낌이. 시간이 너무 많이 네. 이제 흘렀으니까 활동 네. 기간 자체도 네. 많았고 그동안에 일도 너무나 그러니까요. 많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네. 어쨌든 반가운 신곡이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런 컴백들도 있었지만 또 뭐 21이나 이렇게 맞아요. 아, 21. 결성을 맞아요. 네. 네. 하긴 빅뱅도 뭐 이제 정식은 그쵸, 아니었어도 뭐 최근에 세 명이서 맞아요. 같이 무대 하니까 위에서 네. 또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전 이게 결국에 저희가 앞서 얘기한 약간 아이돌 솔로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10년 차의 커리어 하이를 네. 만들고 있는 어떤 가수들이나 같은 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역사가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어떤 브랜드 안에서 각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비해서 케이팝 씬 안에도 정말 많이 탄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재결성이 워낙에 한 2, 3년 사이에 케이팝 씬에서 진짜 이슈긴 해요. 재작년에 이제 뭐 소녀시대 카라가 진짜 화제였었고 뭐 작년 올해 오면서도 이제 뭐 21이나 내년 초에 제가 알기로 여자친구도 재결성한다고 네. 뉴스가 났었고 뭐 그러게요. 러블리즈도 러블리즈, 있었고 BAP. 예 그리고 또 네. 뭐 인피니트 뭐 이런 팀들도 다들 아. 이제 완전체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추억팔이 한다. 복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돈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각종 이제 커뮤니티들이나에서는 언급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단순한 디너쇼 같은 활동들은 진짜 아니거든요. 다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뭐 신곡을 발표를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활동의 뭐 교두보로 삼는다거나 혹은 10년, 15주년을 기념하는 무언가의 네. 활동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이어서 네. 저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케이팝 씬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 작업자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게 그럼요. 진짜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와, 네. 저렇게 우리도 15주년 때 멋지게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도 20주년까지 같이 뭐 띄엄띄엄이라도 솔로 활동하다가 또 각자 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안전체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 같은 생각들 늘 그쵸. 다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사실은 지금 약간 연예계에서 조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팀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소위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라고 하는 아까 그 선택에 대한 이제 좀 안 좋은 시선이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 어때라는 생각을 네. 돈좀 네. 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잘하면. 네. 진짜 그러니까 잘하면. 정말 그때와 맞아요. 비슷한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들한테나 그리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제 동료들한테나 귀감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소비자가 아직 존재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트웬티원 티켓팅 못해서 제가 그러니까요. 몇 줄을 저 알았는지 다녀왔어요. 아 진짜? 이것이 권력의 차이인가? 다음번에 저도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 근데 트웬티원 콘서트 가가지고 네. 저도 느꼈던 게 이 멤버들이 사실 개개인으로 활동했을 때는 트웬티원 때만큼 성취를 못 이뤘던 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일종의 추억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 다음 활동을 통해서 사실 더 좋은 앨범을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 자신들의 지지자가 있다는 거 확인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활동을 위한 교두보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다 애정을 가지고 이 케이팝을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사실 아이돌의 수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특히 걸그룹은 더 심했었고 네. 예전에는 진짜 짧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30 넘어가면 이제 아이돌 하기가 좀 그렇고 뭐 이런 뭐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 또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효 기간을 플레이어도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어떤 능력, 실력 그리고 어떤 역사 안에서 멋진 것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언제든 아이돌일 수 있고 언제든 무대 위에 서는 네. 퍼포머, 가수일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하지만 네.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들이 또 씬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네. 그 장소 아이돌들 그렇죠. 언제나 네. 응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력은 그럼 이제 아이돌이 계속 아니라 좋았으면 어른돌 좋겠어요. 아니에요? 실력은 좋아하죠. 네. 네. 저희 따로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진정한 수다다. 각자 얘기를 얘기하는. 아니 하고 좀 있었어요. 약간 네. 네, 싱거운 농담을 했습니다. 어른돌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죠. 아이고. 아이든 어른이든 네. 이제 나이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실력도 그럼요. 그때와 비등하거나 아니면 네. 최소한 더 좋아지거나 그런 네. 거는 좀 저는 그건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소비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꼭 전제가 돼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돌에서 어른돌을 네. 다시 네. 곱 씹어주시면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다음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올해 나온 신인 가수들도 얘기 좀 아, 해보죠. 그쵸, 그쵸. 네네. 네. 혹시 주목한 팀들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네. 사실 올해가 그게 제일 아쉬워요. 신인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NCT 위시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NCT라는 팀의 좀 특성이라서 그 전에 웨이션 V도 있고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 이제 신인상들에도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케이팝을 좀 수용하게 됐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신인들 가운데서는 사실 작년 말 연초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건 뭐 이제 외국인들로 결성이 그쵸. 되어 있는 그죠. 케이팝 그룹에 네.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근데 뭐 어땠어요? 몇 진짜? 팀 데뷔를 네.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언급을 네. 할 정도로 뭐 두각되는 팀들은 아직은 뭐 사실은 네. 1년 차이기도 해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캣차이 정도 이제 네. 조금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음. 좀 이건 정말 새로운 어떤 포맷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전 오히려 이제 지난해에 데뷔가 아, 좀 네. 많았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청룡
총량계 보이 그룹들 또 많이 네. 데뷔를 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4세대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2020년 이후에 나온 아이돌 그룹들의 담론은 거의 걸그룹이 이끌어가고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가운데에서도 뭐 키스 오브 라이프나 영파씨나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은 요런 팀들이 올해 케이팝 씬에서는 자기 색깔도 좀 뚜렷하고 뭐 그쵸. 히트곡도 내고 하면서 재미있는 무브먼트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작년의 여파가 올해까지 조금 맞아요, 이어지는 맞아요. 느낌이었던 그래서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이제 질문 주셨을 때도 올해 주목할 만한 신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이제 네, 얘기하기가 네. 좀 어려웠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저 영파 씨도 너무 좋게 이제 네, 저도 너무 들었었거든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올해 제일 주목받을 만한 팀은 역시 뭐 아일리치 뭐 그쵸. 히트곡도 그렇고 아마 연말에 신인상에서는 제일 좋은 네. 결과 많이 내지 않을까 싶기는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지금도 4세대예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요즘 끝이 안 5세대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5세대 저도. 아직 마케팅 네. 용어라고 생각해요. 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직까지는 4세대. 네, 참 이 세대 나누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세대를 다시 복습할까요? 1세대는 어디까지? 어려워요. 또 여기 네. 저희 다시 도르마노로 돌아가서 네. 저희 네. 프로그램 처음부터 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대론이라는 게 저 얼마 전에 네. 어디 다른 데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처럼 미디어 종사자들이 얘기하기 좋으니까 만드는 구간 그런- 같다는 생각도 그런 할 것도 때가 있죠. 좀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장르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맞아요. 재미니까 네. 안 하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4세대라고 그래도 좀 덜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씬에서 저는 여태까지 거의 드물게 왔었다고 생각하는 걸그룹이 전체적인 인기와 담론 전부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이례적이고 네, 네. 세대라는 뚜렷한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긴 네. 하거든요. 네, 네. 5세대는 아직은 조금 네. 시기상조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요새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음악 순위 프로그램이래. 그 음악 플랫폼 중에 하나가 멜론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멜론 팬수 같은 거를 보면은 대충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떤 팀의 인기가 있는지 좀 척도가 보이는데 에스파가 지금 16만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다른 걸그룹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에스파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좀 그것도 들어서 전 재밌어요. 네, 그래서 네. 16만 그리고 뉴진스가 20만 정도 네. 돼서 근데 뉴진스가 에스파보다 훨씬 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주목받았던 네. 시기가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전체적인 것들 생각하면 이 두 팀이 사실상 지금 걸그룹 담론에서는 가장 이제 위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팀들이다. 올해 네. 에스파가 진짜 대단했죠. 저는 한때 약간 에스파가 조금 데뷔가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맞아요. 활약하고 있는 4세대 걸그룹 대표라고 하는 팀들이 뭐 아이브나 네. 뭐 르세라핌이나 이제 뉴진스 같은 팀들이었는데 그 팀들보다 조금 좀 먼저. 앞이라 네. 약간 담론에서 좀 언급이 잘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 뭐 완전히 다시 반전을 그러니까요. 거듭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노바, 아마겟돈, 휘플래시 네. 3연타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시키면서 그 쇠맛이라고 하는 쉐맛. 특유의 색깔도 완전히 네.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켰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 한편으론 또 이 팀이 그 SM 세계관. 엔터테인먼트가 네. 가지고 오고 있는 그 특징을 또 이렇게 다른 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네. 있는 팀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그 SM 엔터테인먼트 음. 색깔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NCT 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걸그룹 같고 에스파가 보이그룹 같다. 네. 그 광야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네. 굉장히 네. 재밌죠. 네. 좀 흥미로운 팀이고 무대도 최근에 연말 시상식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남다르다. 네. 이 팀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그런 팀들은 언제나 좀 네. 약간 애정하고 있습니다. 하트를 만들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세대가 바뀐 것 같지만 그 이전 세대 그룹들도 여전히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맞아요. 있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금 이제 빅뱅 다시 맞아요. 그죠. 쿠엔이형만 해도 2세대 정도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음반 판매량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뭐 세븐틴이나 그렇죠. 뭐 네. 트와이스나 네. 이렇게 또 3세대에서 3세대. 네. 활약을 그렇죠. 했었던 팀들이고 저는 이건 사실 그 어떤
음악계나 문학의 생태계로 생각해 보면 되게 긍정적인 맞아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고여 있는 사람들만 패권을 다 잡는 것도 아니고 각 세대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대중들과도 호흡하고 좋은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건강한 생태계가 그러니까요. 예전에 네. 비해서 네. 좀 그렇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솔로도 포함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장이 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갑자기 기도하는 이런 거 조용필 씨가 갑자기 생각나오르네요. 네. 기도하는 하면 그 다음에는 함성이 나오잖아요. 제발 그래야 할 텐데요. 근데 네. 진짜 놀랍긴 하네요. 지금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작년보다 지금 훨씬 훨씬 넓어졌잖아요. 다양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용필부터 시작해서 네, 뭐 네. GD와 맞아요. 뭐 지금 에스파 그죠. 네. 훨씬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다채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면 아, 이제 슬슬 지금 네. 시동 거시는. 네. 네, 앞서 아유, 말씀하셨지만 뉴진스 그저 하이브. 하이브와 어도어. 네, 네. 어도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와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까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미니진과 그리고 하이브라는 이 구도 자체가 저는 이게 모든 이슈들을 덮어버릴 만큼 컸다는 게 사실 그쵸.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그런 팬 수치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그 수치가 지금 굉장히 무의미해졌을 정도로 팬들에게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라이징을 해서 더 올라가야 될 시기에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안타까운 순간을 맞고 있어서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가장 잘못했는가로 이제 계속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의 잘못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화제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네. 오늘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올 한해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이런 너무 뭐 긍정적이면서도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하이브 어도어 네, 사이의 어떤 네. 그런 갈등 구도 그리고 벌써 거의 1년 내내 그러니까요. 지속이 되고 있는 네. 각종 법정 공방이나 뭐 폭로전이나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미디어 이슈들로 다 덮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대중음악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안타깝다는 네.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여기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들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들은 뭐 법정에서 전부 다 네. 판가름이 날 것이고 하겠지만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좀 말씀하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K-팝 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이 이슈로 전부 다 깔때기처럼 네. 전부 다 네. 쏠리는 그렇죠.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좀 무기력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한 해기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쵸. 뉴진스를 제외한 하이브에 있는 모든 가수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을 받든 뭘 하든 좋은 앨범을 내든 다 너희 하이브라서 가능한 거잖아. 그리고 비난도 받죠. 하이브인데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하이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모두 다 비판거리가 되는 네, 거예요. 이 팀이 네. 뭘 내놓든 간에.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마 이 커튼콜에서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단순히 어떤 뭐 인기 그룹이고 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뿐만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언젠가 5세대가 온다면 네. 5세대의 초석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새로운 힌트를 굉장히 많이 그쵸, 준 그쵸. 팀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저도 좀 희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고 저도 당연히 노래도 좋아하고 네. 무대도 굉장히 좋아한 팀인데 이 팀이 어쨌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전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게
저는 이제 전반적인 K-팝을 오히려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런 무력감과 네. 좀 상처. 힘든 네, 시간을 상처. 주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한 해였고 저희가 뭐 항상 이제 또 이런 곳에 나오면 뭐 K-팝의 위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도 결국에는 뭐 각종 숫자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 일어난 일들일 텐데 이 산업이 그런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맞아요. 뭐 신뢰 같은 것이 무너지면 음. 저는 존재하지 못하는 산업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비행기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라는 뭐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밑바탕이 만들어져 있는 산업인데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리고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저는 이 산업은 가장 큰 위기는 거기서 올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판 몇 장 덜 팔고 뭐 관객 몇 명 덜 들고 네.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올해 하이브 어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만든 것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디딤돌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년이 더 걱정되는 측면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이가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무슨 일들이 일입니까? 같은 네. 느낌이었죠. 사실 국정감사 같은 현장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현장인데 네. 예. 지금 같은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신뢰, 믿음 뭐 이런 되게 추상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가는 게 K-팝 업계인데 네. 이 업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또 타개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특정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네. 없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 내부 그렇죠. 뭐 내부 네.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네. 모니터링 보고서에 써 있는 말들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저하게 그 감정에 의존한 평가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라고 이제 가져오는 것들도 어떤 특정 커뮤니티의 댓글들. 근데 그 댓글들이 쓰인 경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 감정, 네.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다분히 주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내부 자료로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그 성격에 대해서도 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네. 부분이 네. 생기죠. 전 결국 그게 아까 전에 저도 언급을 한 신뢰라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알려진 바로는 이제 C레벨 이상의 좀 고위층에게 같이 공유가 되었다는 뭐 사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면서 이게 작게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라는 기업일 거고 크게 보면 K-팝이라는 이 씬 안에서 이걸 그렇게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윗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중요한 팩터로 생각하고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그쵸. 그 신뢰나 이런 것들에 네. 금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어떤 왜 어떻게 그런 서류를 쓸 수 있어요 같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K-팝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믿음의 제거 같은 어떤 굉장히 좀 큰 명제까지도 다 가닿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정말 통탄을 감출 수 없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슈들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국회에서 무슨 포럼도 열리고 했는데 네. 사실 요즘은 그래도 제대로 계약해서 예전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뭐 혹사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연차 연습생들이 뭐 일부 어떤 굉장히 부당한 처사를 받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그 다루는 포럼도 열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직 아이돌 뭐 네. 연습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돌 그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예전에 케이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네. 요즘은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아직도 좀 고쳐나가야 될 점이 그럼요. 많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여전히 하더라고요. 만연해 예, 있고 예. 사실 너무 힘들면 이탈한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 이슈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그래도 그럼에도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산업에서 존재하는 한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그렇죠. 나가고 네. 싶은 네. 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건 사실 뭐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음. 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나 뭐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속상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네. 속상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이의 그 증언과 관련해서 진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냐 안 당했냐 그걸 이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약간 결론으로 말하면 조사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쵸.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이는 거기 그 근로기준법에 그 거기 해당되는 그러니까 노동자 네. 근로자가 네, 아니다라는 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이는 어쨌든 성공한 걸그룹의 멤버고 돈도 많이 벌었지 않냐. 네.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무슨 노동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런 네. 메시지들을 네. 그리고 사실은 얘기하는 그게 전 되게 좀 말장난 같은 네.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어떤 법적인 면에서 노동자가 네.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아니라는 거는 거는 또 아닌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건 법에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제 그냥 그 네. 법에서 규정한 그쵸. 그 그쵸. 근로자냐 기준에는 아니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건데, 건데 예. 저는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비단 한희 씨 같은 직접 무대 위에 서는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들과 함께 예. 일하고 있는 어떤 이 엔터업계 노동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노동권 같은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발점이 네.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작됐다고 보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그쵸. 이겼다 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거쳐 나가면서 가장 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하고 그쵸.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어떤 구조를 최대한 만들어 가는데 다들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정말 많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처럼 이제 아이돌의 인권에 관한 얘기는 계약서 문제부터 사실 원래 시작이 그쵸. 됐었잖아요. 7년 표준 계약서가 네. 있었죠. 그 표준 계약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넘어갔던 의제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문제들. 네, 그리고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권 얘기로 넘어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의제가 짚일 때마다 사회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혀 사실 노동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한이가 과연 노동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이제 다 아울러서 이제 이 산업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로 이제 이야기가 뻗어 나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네. 네. 앞으로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정말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맞아요. 이제 민희진 대표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이제 민희진 대표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 복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또 모르는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사실 뉴진스의 행방도 거기에서 비롯돼서 이제 네, 결정이 네.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애정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정상화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도 전 한편으로는 네. 각종 뉴스가 터질 때마다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하나의 콘텐츠라는 것이 완성돼서 세상에 나와서 대중의 사랑을 받기까지가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그럼요. 아니고요. 이 정도의 어떤 그룹이 또 이제 케이팝 씬에서 중심에서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단지 그 멤버들이나 뭐 대표만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끼치는 영향도 그렇고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뭐 순진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뉴진스 정상화, 지켜라. 네, 정상화를 네. 위한 네.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이제 이번 이슈를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비난을 휩싸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룹들에 대한 네. 그런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도 네. 제발 좀 이제 자정이 되어서 정말 이들이 짧게는 뭐 2,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씩 준비했을 이 꽃피운 것들을 좀 능력과 퍼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른들이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그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팬덤 사이에서도 서로 막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게 정말 네. 저는 너무 나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최근에 좋은 행보를 보여줬던 그룹들이 하이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평가를 듣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발 제발 정말 그러니까. 여러모로 있어서의 자정과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너무너무 갖게 되는 연말이 네.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참. 네. 아까 막 신나는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글쎄 좀 말이에요. 무거워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K-팝 팬덤 그 팬들도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죠. 예, 예. 네. 물론 각 그룹 하나하나의 팬들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산업 전체가 그렇죠. 흔들리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저희처럼 너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네. 이게 정말 어떤 한 발을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즘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산업에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상처에서 다시 싹이 나을 수 있는 네. 방향으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한겨울이라는 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아직 근데 법정 공방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얽혀 너무 있어서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예,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최대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마음을 가져. 근데 K-팝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 작년 그 매해 전에도 있습니다. 매- 매해 있습니다. 뭐 이건 걱정된다. 네. 어떡하냐 뭐 이러고.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반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정 단계라고 생각해요. 너무 음반 판매량에만 매달려 온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 예. 산업의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정이 되는 동안에 사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네. 이슈들이 더 네.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다른 방면으로 좀 뭐랄까요? 이 건강을 좀 유지시켜 나가는 네. 다양한 좀 생태계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만 저희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또 K-팝 얘기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뭐 음반 판매량이 줄었다 뭐 이것만으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좀 너무 단순한 수식인 네. 것 같고 네. 저는 만약에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산업의 기반을 그런 만들고 사랑과 있는 신뢰.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파가 훨씬 저는 큰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에 더 주목하고 나아가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음반 판매량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음반 판매량이 줄었다고 해서 K-pop 산업의 뭐 위기 이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반 판매량이 줄면은 회사의 수익이 직관적으로 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도 이 음반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인회와 수많은 그 미공개 포토카드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과정과 네. 이제 하다못해 콘서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또 앨범을 사게 네. 만들고 이런 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더 늘어날까 봐. 네, 그러니까 이 앨범 네. 판매량이 줄어든 네. 거를 너무 이런 걸로 또 그래서 상쇄시키려고 또, 할까 봐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ESG 경영 얘기 올해 많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음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네. 그런 이게 결국엔 이게 다 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뭐 음반 밀어내기에 네, 대한 이슈도 네. 올해 꽤 그렇죠. 있었었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음악 방송 활동은 1, 2주 하고 팬사인회 6개월씩 하는 뭐 이런 그룹들이 존재하는 좀 불건강한 씬이 네.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그런 수치에 매달리는 움직임을 점점 줄이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씬을 네.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회사들은 당장 음반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어들면 수익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업하려면 신사업하시고 IP를 가지고 다른 그렇죠. 또 이제 산업을 네. 만들어 네. 가야 되는 게 또 사업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진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네.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사실 해요. 그런 문제를 또 민희진 전 대표가 또 얘기를 또 아, 해서 뭐, 그 네. 부분은 또 많은 그 부분은, 공감을 네.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또 다시금 이제 꺼내지지 않았을 얘기이기도 했는데 워낙에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심하고 중국에서 그 공동구매로 가져가는 수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수치가 빠졌을 때 그러면 이 자생력을 어디서 얻어야 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안에서의 새로운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신사업이라던가 네. IP를 통해서 얻는 네.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음반 판매량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네, 어떤 네, 수익을 네.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그 K-팝 팬들도 그래서 이렇게 실물 음반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마라. 맞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는 그 K-팝 포 플래닛이라는 맞습니다. 거기가 네, 대표적이죠. 그런 단체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획사들보다 팬들이 더 맞아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죠. 움직이는 네.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어른들이 많이 이제 자중해서 네. 다들 이 정말 아까부터 건강이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네.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씬을 좀 건강하게 장수할 수 네. 있게 네.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팬들이 더 그러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네. 경우가 저도 더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올해 본 거 중에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앨범을 살 때 이제 그 체크박스에 실물 앨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체크하는 게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는 이렇게 옵션으로 존재를 그쵸.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판매한 것들 다시 다 폐기물 되는 건데 그죠. 예, 폐기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네. 안 좋죠. 폐기되거나 또 네. 해외로 그쵸, 그쵸. 약간 나가는 음.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합법적인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쵸. 뭐 그런 식으로도 움직인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좀 뭐랄까요 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죠. 네. 이건 그렇죠. 역시도 네. 네, 자연에도 그러니까요. 부담이 많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씁쓸한 이야기를 또 하지만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K-팝 뭐 요즘처럼 이렇게 K-팝 얘기하기 전에도 옛날에 한류 얘기하면서 한류 초창기에 네. 아 이러다가 반짝하고서는 뭐 한류의 위기가 올 거야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그때 상황에 또 맞춰서 변신을 해가면서 맞아요. 또 맞아요.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진통을 겪었지만 또 그 상처를 잘 아물게 이렇게 네. 하고 네. 좀 더 건강해지는 계기로 네. 실제로 그렇게 화제를 몰고 오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씬에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사실은 믿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네. 많이 드러난 네. 네.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음. 있는 사람들의 더 많은 주목과 네. 응원과 지지를 보여주셔야 네. 또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보면 K-팝 가수들이 해외 차트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아예 뭐 뉴스가 되지 않는 기자님도 그러시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전화 안 주시잖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방탄뿐만 그쵸. 아니라 네, 뭐 네. 스트레이 키즈가 한창 누구 이제 누구 화제가 해요. 됐을 때도 그러면 또, 예. 100일만 들어가지고 네. 연락주셨는데 네. 이제 1위를 해도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진짜 와 많이 맞습니다. 달라졌다. 많은 네. 노력들을 했고 이것이 뭐랄까요 아까워지지 않게 네. 다들 내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게 되네요. 아, 네. 네. 그러면 25년에는 이제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상 매년 가장 어려운 그러네요. 질문,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하이브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룹 중 하나 세븐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븐틴 멤버들도 또 군입대를 그쵸. 하는 시즌이 와서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작됐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입대하는 그룹들이 그 3세대에서 생겨나고 있어서 이 그룹들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또 후배들이 어떤 후배들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네, 네. 왜냐면 워낙에 보이스 그룹 시장이 지금 조금 작아져 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세븐틴 같은 그룹들이 멤버가 없는 상황에서 또 어떤 솔로 활동을 해낼지 올해에 이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네. 너무 기대가 많이 돼서 네. 여러 가지로는 그리고 뭐 내년에 또 로제 씨도 방탄소년단 또 그쵸. 그러니까 또 완전체. 돌아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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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아티스트들이 또 계속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고 나올지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계속 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 기간이 전 내년 정도까지도 뭐 음반 판매량도 그렇고 업계 안에서의 어떤 설왕설래도 그렇고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좀 상식적인 방식으로 짧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이 씬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바이브가 화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나 아티스트들의 수명이 예전보다 확실히 길어지다 네. 보니까 그 전성기라고 하는 때가 예전에 비해서 좀 네.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1, 2년 차에도 뭔가 1위곡 안 나오면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듣던 팀들이 요즘에는 뭐 5, 6년 차 정도의 피크를 맞이하거나 저희가 올해 이야기한데도 뭐 데이식스도 그렇고 10년 뭐 2NE1도 15년에 다시 재결성하고 다시 공연을 하고 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연차들이 나뉘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에 특히나 한 3년 차? 2, 3년 차 정도 맞이하는 작년이나 뭐 이때 데뷔했던 팀들이 또 얼마나 그 레벨업을 하면서 신안에서 화제를 몰고 올 수 있을지 네. 같은 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과연 우리가 내년에는 5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을까요? 조금 느낌이 있나요? 같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뭐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연말에 2024년에 나온 곡 중에서 요 곡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약간 추천곡? 네. 네. 각자 한 곡씩 한번 추천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달의 소녀 출신의 이브 씨의 앨범을 아. 엄청나게 재미있게 들고 어. 있는데,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또 앞서 얘기할 때 그 아이돌 솔로에 대해서 얘기할 네. 때 되게 잘 되고 유명한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브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표한 2장의 EP 전부가 이브라는 사람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었구나, 혹은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를 굉장히 잘 짚어주는 앨범이었다고 아, 생각해서 그 네. 작품들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는 그 가운데서라면 역시 그래도 뭐 최근 앨범에서의 타이틀곡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비올라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주시면 야, 또 네. 케이팝에 이렇게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구나, 네. 라는 네. 곡 한번 약간 뭐야 이거 막 외국 알겠습니다. 팝 같은데 네. 같은 네. 느낌 드실 네.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왜 맞아요. 비올라? 네. 네. 앨범 되게 좋았고 네. 저는 제가 올해 되게 좋았던 아티스트로 한 명을 이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좀 올해 발견처럼 본 아티스트가 왜요? 있는데 NCT 도영이요. 아, 네네네. 네. 솔로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요즘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도 본인만이 이제 갖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NCT 멤버들이 솔로 앨범들이 다 색깔이 너무 제각각으로 달라요. 맞아, 재현 씨도 네. 재밌었어요. 네, 저번에. 그래서 아. 그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와중에 또 도영 씨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만의 또 뭐랄까요 위로와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해준 앨범이었던 것 그 같아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그 청아한 느낌의 네. 목소리가 있는데 네, 네. 그걸 너무 맞아요. 잘 살린 약간 모던 락 네, 느낌으로 네, 네. 꽉 채워서 맞아요. 저 약간 아이고야 이렇게 꽉 채우셨나요라는 네. 생각이 들 아이고야. 정도로 굉장히 꽉꽉 눌러넘긴 맞아요. 정규 앨범이더라고요. 진짜 조금 놀란 게 처음에 느끼실 아, 거예요. 네. 네. 이게 정규 앨범 사이즈를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들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원했던 색깔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서 꽉 눌러넘겨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욕심도 보이고 해서 그 앨범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네, 네. 그 앨범 안에서 한 곡을 고를까 하다가 최근에 싱글을 아, 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싱글이 또 켄지 씨하고 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좀 놀랬어서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 곡 시리도록 눈부신이라는 곡 저는 네, 추천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세요. 원래는 이 두 곡 네.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역시 연말 연말엔 즐거운 즐거우셔야 수다예요. 돼. 네. 네. 아무튼 내년이 또 기대되는 네. 네, 결산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안내 멘트 한 가지 해드릴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연말 K-팝 결산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박희아 대중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도 봐요. 네, 내년에 봬요.